2023년 4월 병진월 갑일간 일주 운세. 2023년 4월은 병진월에 놓이면서 2022년 4월 5일 청명부터 5월 6일이파 전까지다. 즉 사주는 양 음력이 아닌 24절기 절기 중심이다. 진토 지장간, 지장간에 여기 초기 을목 9일, 중기 본기 개수 3일, 본기 무토 18일 월율 분야로 작용을 한다. 갑은 양으로 기본적으로 능동성을 가지고 있고 물상적 관점으로는 대림목으로 기둥, 생산제로 쓰이고 십신적 관점으로 볼 때 비견의 행동을 하고 현재의 마음을 갖고 있고 간섭을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성격이다. 갑일간 자체가 새 출발, 자기개발, 홀로서기, 융통성 부족, 선두주자, 인류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은 갑목 일간을 통해서 편안함을 느낀다. 갑일간은 위로 뻗어 오르려는 기질과 이상이 높고 스스로 투쟁심을 가지고 남을 이기는 삶이 옳다고 믿는 가치관이 크다. 기운이 강할 때는 힘으로 통제하고 컨트롤해야 한다. 사주원국에 나를 극하는 오행김이 있으면 관성, 정관, 현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나를 통제하지만 뿌리통근, 지장간에 내장된 천간이 투간하여 기세가 강한 것을 두고 있으면 충분히 관성인 금을 감당할 수 있다. 갑일간은 먼저 토를 본 후 수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갑의 이상적인 근은 진토이며 즉 갑은 개수만 있는 것보다는 기토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한 진토는 난습하여 암장된 개수가 병화를 가리는 일이 없으니 갑과 가장 잘 조화된다. 갑이 을을 만나면 겁재, 일간과 동기이성, 즉 의형제, 풍우, 이복형제, 동서, 경쟁자, 시기, 질투 등 신이 들어오면서 재물을 겁탈하는 교만, 건방짐, 불손 등이 활개를 치는 무례한 기운으로 동기동성 즉 같은 기운끼리의 만남을 뜻한다. 겁재는 사주의 재물을 빼앗기거나 강탈하는 성정을 가진 육신이다. 겁재는 쟁제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재산상의 시비손재 파탄이 많고 부부간에 이별수가 있으며 형제와 친구 간에도 불화하고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겁재는 비견과 같은데 쟁투, 교만, 자존심이 강한 흉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투기와 유행을 좋아하다가 손해를 보는 수가 많다. 겁재가 체로 작용하는 사주, 즉 겁재가 체체로 작용하는 사주는 재물을 빼앗기거나 강탈당하기 쉽고 도적과 인연이 많은 사주이다. 하지만 도적을 잡는 수사관이나 법조인으로 진출한다면 크게 출세할 수 있는 사주이기도 하다. 신약한 겁재 사주는 자기 분수를 못 지킴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을이 갑이 좋은 이유는 예쁘다 하면서 받아주지만 결국 을목의 습습에 반응해 주는 것이다. 아무튼 갑일간은 을목을 잘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편하고 좋은 반응을 보인다. 을목의 습한 넝쿨이 갑목에게 감아 오르면서 의존하는 현상이 생긴다. 신강한 사주는 을목이 너무 달라붙어서 피곤한 존재가 된다. 재물을 겁재에게 빼앗기거나 경제적 손실이 온다. 사소한 일들로 아내와도 자주 갈등을 겪는 일들이 생긴다. 남명에게 비겁은 나의 처정제 남편이 되니깐 갑일간이 나 외에 또 다른 남편이 있는 형국으로 처의 정부가 되면서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신약한 사주는 의지처가 되므로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생기가 돈다. 다만 을목이 지지에 뿌리를 두고 현실해야 가능해진다. 이럴 때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동안 계획만 세워놓고 움츠렸던 생각들을 실행에 옮겨서 성공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지인, 친구,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를 실천하여 본인 의지대로 성취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사주원국의 재성이 견실하면 동업 또는 창업을 하려고 시도한다. 갑이 개를 만나면서 정인, 바른 도장, 문서, 정보, 어머니, 모성애의 신에 놓이면서 수생목으로 갑목이 개수를 만나서 반가우니 갑목을 아름답게 키울 수 있게 서로 협조하는데
양목인 간목이 음수인 어두운 밤, 새벽의 기운인 계수를 만난 형국으로 계수는 수의 양은 적지만 최대한 간목을 키우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인은 사주 명리에서 일간을 생하는 오행으로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을 뜻한다. 정인은 올바른 자격을 가진 기운으로 나를 적절하게 도와주는 힘이다. 정인은 공부, 부동산, 문서, 도장 등을 상징한다. 따라서 갑일간은 계수를 만나면서 이동, 역마성 기운이 발동하여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시도를 위하여 활동성 있게 동분서주하게 된다. 정성인 정인은 생색을 내지 않으며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계수는 희생을 감수하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갑일간에게 계수정인은 간목에게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큰 도움을 주는 정인이므로 계수정인은 간목을 키우는데 재능이 있고 좋은 결과를 발생시킨다. 정인운이 들어오면 공부, 학위, 문서, 명예, 어머니의 기운이 상승하여 길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며 잘하며 계수적인 역할을 하여 자격증, 실력, 문서, 학위 등의 인성을 잘 활용하니 현실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한다. 인성이 2개 이상 사주원국에 있는데 정인이 또 들어오면 혼잡하게 되면서 넘치는 실력, 자신감, 자만심이 가득하여 오히려 일관성 있는 활용이 어렵고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면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게 된다. 갑이 수량이 적은 계수를 설기하여 계수는 고갈되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간목일간이 신강한 사주이면 다소 불리한 시기가 된다. 즉, 조직, 직장 생활에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불화, 다툼이 생기고 직장운이 불리한 시기가 되지만 반대로 간목일간이 신약사주는 조직,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운이 상승하여 유리한 시기가 된다. 갑이물을 만나면 편재로 즉 편기의 재물은 때에 따라서는 정제보다 더 큰 성과를 얻는 경우도 있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성공의 기질이 있으나 행동이 지나치면 실패수가 따르므로 조심해야 한다. 편제는 다음과 같이 의미할 수 있다. 편제는 일간이 극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같은 것이다. 편제는 비정기적인 돈이나 뭉텅이 돈을 상징하고 정제에 비해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크다. 편제는 사주에 하나만 있거나 많으면 소비를 잘하고 나가는 돈이 많다. 편제는 사업자금이나 투자금과 같은 재물을 의미하고 편제격은 사업에 적합한 사주다. 남성 사주는 이성도 포함하면서 경제활동으로 써먹고 활용하면서 재물을 취득한다. 간목이라는 큰 나무가 무토라는 크고 넓은 공간을 만난 형국으로 사주원국이 좋으면 큰 사업을 운용하는 경영인으로 활동을 한다. 편제의 영향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싶은 욕구가 발동한다. 갑일간이 신강하면 재물은 상승하여 재물 성취가 유리한 시기가 된다. 또한 남명에서 편제는 또는 첩과 부친을 상징한다. 간목이 무토를 만나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큰 사업의 욕구가 발동하여 시도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간목은 수가 충분히 있어야 간목이 잘 성장하고 자기의 가치를 발휘하고 간목은 병화의 태양빛을 잘 받아야 성장한다. 매일 병화를 만나서 태양빛을 취하고 견실하게 잘 성장한다. 간목은 절실하게 태양이 필요하다. 사주원국에 병화가 있으면 식상이 되어 간목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구성되어 재물 성취를 하고 싶어진다. 만약 사주원국이 식상생재라면 특정 기간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 금전 인연이 두텁기 때문에 재물의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구성이 된다. 식상생재는 다음과 같이 의미한다. 식상생재는 식신과 상관, 이 재성을 생생하는 것을 말한다. 식상생재는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주장하고 재물에 대한 집착을 가진 사업형 사람을 뜻한다. 식상생재는 상관이 정제를 생하는 경우와 편제를 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식상생제는 상관이 정제를 생하는 경우는 공무원, 교사, 변호사 등에 어울리고 상관이 편제를 생하는 경우는 사업적 성향, 무역, 유통, 중개 등에 어울린다. 대운세운이 흉하거나 재성이 공망천중살이면 현세에 인연이 없는 형국으로 화하여 재물이 오래가지 못하고 흩어진다. 식상과 재성은 서로 간의 불가분의 관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식상이 없어 햇빛을 취하지 못하면 간목의 성장이 멈추고 불리한 형상이 된다. 신강사주는 부부 불화가 잦아지고 심해지면 이별수가 발동하여 이혼까지 갈 수도 있다. 형제 또는 동료와 금전 문제로 다툼과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배우자와도 불화 다툼이 잦아지는 심리적인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 신약사주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법제는 균형이 잡힌 사주가 되어야 유리한 시기가 된다. 남자사주는 이성도 포함하면서 경제활동으로 써먹고 활용하면서 재물을 취득한다. 시장경제활동 무대가 펼쳐져서 자신의 재능,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안정적인 재물을 성취하면서 현금 흐름에 숨통이 트이는 시기다. 그러나 대운세운이 나쁘거나 재성이 공망에 놓여 있으면 그 재물은 오래가지 못하고 빠져나간다. 갑일주, 운세, 총평, 갑목일간은 병진올해는 일간이 쇠에 놓여 있으며 인묘진 중 진 즉 봄의 끝자락이지만 진월이 묘목 대신 봄의 정점처럼 특히 벚꽃을 비롯하여 모든 나무의 꽃이 만발하는 진월이 되면서 귀함은 다소 떨어진다. 또한 이 시기에는 목화통명으로 오행의 목과 화의 상호 관계가 조화되고 중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시기이다. 쇠지에 놓여 원로로 현직에서 퇴직은 하였지만 명예와 존경을 받는 12운성에 놓여 있어 안정을 추구한다. 총평을 살펴보면 갑일간이 적당한 토기운과 수기운을 갖고 대운에서 병화를 만났다면 앞길은 탄탄대로가 되며 긍정적인 기운이 상승하는 시기가 된다. 사주원국이 토기운이 없고 오직 수기운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늘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얼어붙은 사주를 녹여줄 화를 대운 세운에서 기다리는 형국이 된다. 갑일간이 신약한 사주로 화기운이 강한 사주이면 본인의 에너지를 태워 식상으로 쓰는 사주로 거듭날 수도 있다. 갑일간은 병진올해는 사주원국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신강사주여도 괜찮은 시기가 된다. 비견이 식상을 즉 기르고 양육하는 것, 사주원국 구조, 관성이 힘이 있어서 비겁을 통제할 수 있는 사주원국 구조, 양력 4월 신자 진일지가 병진월의 진을 만나면 화개살 꽃가마에 고독을 뜻함, 이 현현하면 화려함과 명예, 부와 영광을 가져온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하고 종교, 철학, 영적 깨달음, 성찰의 내면 세계를 추구하다 보면 고독과 고독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보다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개념도 이 시기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양력 4월의 갑신, 갑자, 갑진일주는 독특한 재능과 능력, 예술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의학, 점술, 군대, 시험, 경찰, 소방관, 교육, 문학, 간호, 사회사업, 심리상담 등의 직업이 잘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사업 확장은 어려움과 장애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팽창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리한 투자로 과욕만 부리지 않을 수 있다면 화개살은 비록 짧은 월운이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달이 될 수 있다. 특히 갑자일주는 자진반합, 즉 신자진에서 파생된 반합이 기운이 되는데 자진반합은 사주에서 월지와 일지가 자와 진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수국의 힘이 강해지고 물의 성질인 유연함과 적응력이 높아진다. 반합은 삼합보다 작용력이 약하지만 왕지가 빠져도 깨지지 않으며 충하는 지지가 와도 결속력이 강화된다. 반합은 사주의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한다. 반합이 된 갑자일주는 가족이나 친구와 잘 어울리고
협동심과 배려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합이 과하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사주 원국을 잘 살펴서 반합이 겹치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주변에서 목적이 같은 사람과 화합하여 도움을 받고 굳은 의지력으로 본인 뜻대로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기운이 강해지므로 직장, 사업에서 주변인, 지인의 도움을 받는 인덕이 좋은 시기가 될 것이다. 양력 4월 인호술일지가 병진월에 진을 만나면 월살, 고초살은 문자 그대로 앞이 안 보일 만큼 칠흑같이 깜깜한 어두운 밤에 자신이 가는 길을 밝혀줄 달이 떴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자신이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반사적인 이익 즉 횡재수, 상소군 등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월살은 메마른 달 문을 의미하면서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아 결실, 성과가 미약한 고초와 장애가 있는 월이 될 수 있다. 갑인, 가부, 갑수일주는 고초살, 고초살은 월살, 월살이라고도 불리는 이는 산수의 기운이 고갈되어 초목이 메말라 비틀어지는 모양을 뜻한다. 고초살은 사주에서 흉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화종이나 임신과 같은 씨앗에 발화에 영향을 미친다. 고초살이 들어온 운에서는 남편 없이 독신으로 살 수 있거나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자 포함하여 직장인은 조직 내에서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오지랖을 펴지 말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유리한 월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 내에서 심리적 고충을 겪을 수 있고 사업자도 내 노력에 비하여 성과,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확장하면 물리적, 심적 고충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월이 될 것이다. 고초살을 피하는 방법은 사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주 원국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고초살이 들어왔을 때 임신과 같은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얼굴 운동을 통해 얼굴의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초살은 사주의 기운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주를 분석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양력 4월 병진월의 갑술일주는 진술충으로 양, 땅끼리 부딪힘, 충돌로 세력 간 다툼을 의미하는데 부동산, 재물로 인한 다툼, 갈등, 쏨사가 있을 수 있고 정신적 고충이 동반하면서 질병에 노출되어 건강이 악화되는 시기로 조심해야 한다. 운세에서 들어온 진토와 만나서 충을 하니 만약 사주원국에서 진술충이 있고 병진월에 또 충이 반복되면서 본인 사주 팔자에서 일간이 쓸 수 있는 오행이나 음양 오행 용신을 극하면 그 흉함이 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술충은 명예와 관련된 변화를 가져오는데 길한 경우에는 승진이나 당선, 사업 확장 등이 있고 부정적인 경우에는 주변인과 불화, 갈등을 유발하는 거짓말이나 뻔뻔함의 이벤트가 발생한다. 진술충은 특히 술토가 용신인 사주원국에서 유리하니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